안녕하세요. 가영뷰의 임가영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기자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누군가는 교육청 정무비서관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도의원 비례대표에 나갔다 낙선했던 정치 신인으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건 결과보다는 제게 남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 가영뷰는 정치와 사람 사이의 그 숨겨진 기록, 그 기록을 기억하는 채널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가영뷰의 첫 번째 문을 열어줄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윤곽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가슴이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경선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들로 지내셨는지 또. 어쨌든 지사 출마를 했었으니까 충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차분히 가져보고 있습니다. 정치 영역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식도 없고 너무나 변수가 많고 변화무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실패와 좌절 그리고 실망 그리고 분노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경선 후에도 교차하는 감정들을 다스리면서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좀 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저도 사실상 그 도의원 비례대표에 나갔다가 고배를 마셨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은 아유 괜찮지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건네시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괜찮아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불쑥불쑥 문득문득 뭔가 이렇게 가슴을 때리는 그게 있더라고요. 정치 입문한 초보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래서 몇 번 정치 입문해서 계속 실패의 연속인데 만약에 이제 세일즈의 영역, 상업적인 영역이라면 좋은 상품, 좋은 서비스, 그리고 양질의 어떤 기능을 가진 신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어필이 되는 것이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취업을 하거나 이제 스카웃이 된다 이러면 능력의 문제, 자질의 문제, 인품의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고려할 변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의 영역은 잘난 사람, 잘할 사람, 좋은 상품 그리고 시대에 맞느냐 어떤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런 것들만 갖고는 승부가 되지 않는 영역이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요령이라고 할까요? 정치 영역은 그런 데니까 스스로 변명거리를 찾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는 아프고 어찌됐든 그런 것을 알고 들어간 정치 영역인데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나도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치 DNA가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는데 그 원칙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툴이 있는데 그것을 깨고 벗어나서 정치에 오롯이 적응하고 그 속에서 같이 합탕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내가 미안한 것은 저와 함께 가는 길에서 충분히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장애가 된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 속에서 좌절과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이 느낀 것도 많으시겠지만 아직 젊잖아요, 우리 임가영 씨는. 그렇다면 정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부분, 내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전략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너는 왜 못했냐 이렇게 당연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제가 입문한 시기는 좀 늦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간 오만함도 있었다. 이 판을 내가 흔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덤볐는데 기회는 왔었고 충분히 그 당시에 오만함이 통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 스스로가 발이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그런 무대가 사라지고 그거를 아직 극복하지 못한 기득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타파하지 못한 그런 벽돌 깨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때 만약에 제도권 내로 들어가서 교두보가 확보됐다면 저 자신의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영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바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임나영 씨 아직 젊고 정치를 계속할 마음이 있고 정치 입문했을 때 마음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제 전략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임나영 씨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충북 정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에도 했는데요. 이 짧은 시간을 겪으면서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결과보다는 과정, 그리고 이 시간을 거쳐오면서 남는 건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꼭 구분 짓자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됐는데요. 오다가 언론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번 선거는 너무 조용하다. 민주당의 경우는 우리가 다 이긴 판 아니냐 이래서 조용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해도 결과가 뻔한데 이렇게 해도 조용하다 이런 그 칼럼을 읽고 왔거든요. 충북의 정가를 보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판세는 그렇게 읽히겠죠. 어차피 민주당은 어차피 다 된다. 국민의힘은 어차피 안 된다. 그래서 이 전쟁 충돌 지점이 지금 없어진 거죠. 중간에 강이 하나 생겨서 그런데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민주당 정권의 어떤 폐악질 이게 이제 극에 달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위기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어떤 민심의 변화가 요동이 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국민의힘에 실망을 해서 떠났던 많은 분들도 그래도 견제 세력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다시 이제 결집하는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지율로 보면 조금 더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멀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소취소 문제나 헌법 개헌 문제나 그리고 어떤 외교 문제 그리고 퍼주기 예산 어떤 재정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나 큰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좀 제대로 국민들의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그게 뭔 문제인지 내 삶의 민생의 문제에 직접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운동에 집중 부각을 시켜서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동안 분열되고 싸움만 하는 것을 비쳤던 국민의힘이 이제 어떻게 조직을 정비하고 후보가 확정됨으로써 어떤 단합된 모습들을 좀 보이면 그런 격차는 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은 요동칠 시간이 올 것이라고는 봅니다. 근데 결국은 기다려서 될 문제는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는 제대로 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각 후보들은 자기의 능력 플러스 지금 선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분명히 기회는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앞으로의 남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네요. 이제는 정치인 윤곽근보다는 인간적인 윤곽근에 대해서 얘기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사랑하는 강아지를 무지개다리를 건넜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저도 네. 애견인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선거 유세 나가다가 지켜보면 동물들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세요. 네, 어떠셨어요? 글쎄요, 뭐, 옆에 있는 생명체가 떠난다는 것은 엄청 슬픈 일이죠. 근데 뭐, 동물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또 많이 귀찮아하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밤비인데, 그러니까 떠났을 때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렇게 아주 영리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면 그냥 무작정 좋다고 팔짝팔짝 뛰면서 뛰어올랐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 이제 약간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왔을 때 그것도 뛰어오르는 높이도 낮아지고 횟수도 줄어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쟤를 이제 못 보는구나. 또 그때 마침 제가 청주에 있고 서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가는 길도 못 보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어차피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아직도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무새도 키우시잖아요. 네, 앵무새는 조금 달라요. 무슨 이렇게 정이 가고 하는 측면에서는 애견들은 이제 막 달려들고 좋아하고 뭐 하는데 앵무새는 이제 딸아이랑 친하고 저랑 오면 싫어하지는 않는데 자꾸 이렇게 깨웃깨웃하며 쳐다봐요. 뭔가 얘가 누구지?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노래를 가르치려고 제가 하면 잘 안 따라해요. 그래서 맨날 배운 노래 학교 중에 땡땡땡만 하든가. 학교 중에 땡땡땡 할 수 아니다. 있어요? 산토끼를 하더라. 오, 에이, 진짜 하나구나. 토끼야만 부르고. 그러고 제일 거슬리는 게 하나 뭐냐면, 지 혼자 두면 엄청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애완 동물에서 이렇게 정이 팍팍 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정이 팍팍 가는 스타일은 좀 다르긴 한데, 네. 그래도 귀엽긴 해. 말할 때 보면 가끔 욕도 하고, 엄마! 왜? 뭐 이런 것도 하고, 네. 그렇기도 하는데, 하여튼 애완견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연예인 처음 뵙는 분들은 네. 뭔가 대통령의 변호인, 검사, 강직하고 뭔가 네. 올고진 네. 그런 이미지를 많이 느끼시는데 제가 옆에서 뵀을 때는 청주의 미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촌이거든요. 식습관도 그러시고 네. 촌놈이란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촌놈이죠. 네네네. 좋아하는 음식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맛있는 된장찌개만 있으면 밥 먹습니다. 그리고 보리고추장하고 맛있는 된장찌개, 그리고 맛있는 김치찌개. 김치찌개가 아니라 김치. 그러니까 된장찌개, 김치, 고추장 3개만 있으면 밥을 먹고요. 그리고 생선 중에는 고등어 조림 이런 거 좋아하고, 생선을 저는 이게 튀기거나 이런 거보다 조림 이런 걸 좋아합니다. 여튼 고추장이나 고춧가루가 들어가야지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나물 종류 좋아하고, 그냥 고기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별로 생각 안 나고 그런 편이죠. 요즘 소상공인들은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들 하고 전체적으로 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어수선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지쳐있는 시기예요. 도민들께 오랜만에 한마디 소식을 좀 전해주신다면? 글쎄요, 정말 어려운 시기들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이제 모임 직장인이나 이런 데 가서 들어보면, 위기가 아니라 정말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전혀 지금 공장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기본적인 경비가 나가야 되는데 경비가 안 나오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이걸 지불을 해야 되는데 운영 자금이 없는 거죠. 근데 대출은 또 실적이 없으면 대출이 안 돼요. 요즘은 특히 정부에서 어떤 대출 규제를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담보대출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부는 코스피 지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코스피 지수를 지금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오른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많은데 한 75% 정도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른 종목은 25% 정도야. 아주 우량주인 뭐 대형주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이런 거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려한 불빛에 가려져 있는 뒤는 다 지금 붕괴되고 있다. 그런 실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부의 어떤 돈 살포 갖고 해결이 되냐? 저는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적인 측면에 돈이 투자가 돼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나 이 부가가치가 재생산이 됐을 때 자금이 순환이 되고 소상공인도 사는 것이지, 돈을 나눠주고 가서 써라? 그럼 그때 잠깐 반짝하지? 상황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정말 이번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이거는 제가 무슨 후보자나 당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제가 아는 경제와 어떤 시장 경제 질서와 자본의 흐름, 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규모가 커지고 특정 분야에서 아주 경쟁력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잘 수습하면 된다. 그러니까 절망하시고 그럴 것은 아니고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그 희망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깊이 생각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윤곽근 전 위원장이 모시고 말씀 나누면서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앞으로 가영뷰는 정말 형식적인 인터뷰, 정형적인 인터뷰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깊은 속마음의 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영뷰가 되도록 할 건데요.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임가영 씨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가영뷰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에서도 그 유명한 유튜브 내지 유튜버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그냥 제 생각이나 당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쌓아서 우리 사회에 따끔한 충고도 주고, 또 늘 기사라는 것은 남을 디스하거나 비난하는 측면이 많이 맞춰져 있지만, 좋은 소재를 발굴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맞춰 나간다면 틀림없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그 새로운 유튜버 세상을 여는데 우리 가영뷰가 선구자가 되고 중심이 잡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과 감시 기능, 그리고 어떤 사회의 따뜻한 면을 부각시키고 조장하는 그런 훈훈한 가영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성공할 겁니다. 예. 오늘 첫 회부터 너무 과분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제 자신에게 약속할 수 있는 건 기자의 경험을 살려서 팩트 체크를 하고
뭐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고 구독자가 많지 않더라도 저 자신에게 진심이고 솔직한 방송을 하고 싶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팩트체크도 중요한데, 이제 결국은, 공격할 때는 어디를 공격할 것인지 공격 포인트를 시적절하게 잡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홍보성이나 따뜻한 이런 어떤 내용, 콘텐츠를 가지고 할 때도 그것이 지금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그냥 단순 일회성으로 뭐 이런 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인지, 세상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비판과 감시를 할 때 정확하게 지금은 필요한 게 뭐다 하는 시적절한 주제를 선정하는 부분. 그리고 따뜻한 기사도 마찬가지겠죠. 그 속에서 균형을 잡아나간다면 저는 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초보 유튜브로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의 앞으로의 갈 길을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서 오늘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저도 뭐 제가 유튜브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측면과, 그렇다고 우리도 방송이 뭐 매일 옳은 길만 가가지고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또 그런 것을 극복하고도 잘 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결국 시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그거는 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을 뿐입니다. 네, 지금까지 윤곽근 국민의힘 전 충북도당위원장 모시고 가영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너무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뭐 모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거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런 거 못 정했는데 뭐가 좋을까요? 가영뷰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그럴까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 너무 딱딱할 것 같아요. 가영뷰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네. 한번 해볼까요? 위원장님? 네, 시작. 가영뷰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너무 딱딱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